2017년 시행되었던 5급 공채 피셋 상황 판단 기출 해설. 자, 1번부터 20번까지 해당하는 해설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책형은 가책형입니다. 이때는 코로나 이전이기 때문에 책형에 따라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이 점 확인하길 바라고. 자, 1번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상황 판단 형태랑은 약간 다릅니다. 뭐랄까, 원래 이렇게 지문형이 바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바로 법조문이 나왔죠. 이건 뭐 7급도 같은 맥락이고,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항상 1, 2번은 이런 식으로 지문형 위주의 좀 그 문제가 먼저 나오고 법조문이 나오는 게 이제 일반적인 형태였습니다. 자, 1번 바로 보면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는데, 자, UN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곤충의 종류는 2013종. 근데 일부가 현재 식재로 사용. 자, 아무튼 뭐 이렇다고 합니다. 뭐 깨끗한 환경에 사육된 곤충은 식용 문제가 없다. 자세히 읽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지금 무슨 뭐 잡지나 신문 기사, 뭐 칼럼을 읽으면서 휴식을 취하는 게 아니라 이 주어진 지문을 통해서 판단을 하면서 정오를 가려내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되고요.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자, 귀뚜라미 사육. 귀뚜라미 이제 언급하고 있다는 건 귀뚜라미가 나올 확률이 좀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키워드로. 자, 이런 첫째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봐야겠죠. 그래서 한번 일단은 뭐 체크만 해주고, 어차피 또 선지 이렇게 대조하면서 또 읽어봐야 되니까. 둘째, 냉혈 동물 뭐 이런 거 이렇게 키워드를 이렇게 체크를 해줄 수 있고요. 자, 수치가 나옵니다. 뭐 3.8리터, 0.45kg, 1900리터의 물, 뭐 쇠고기는 닭고기의 4배 이상. 이 말인즉슨 괜히 주지 않는다. 그 말은 분명히 선지에서 이 수치와 관련된 거를 물어본다. 물론 이제 사칙 연산이 들어가야겠지만 딱 거기까지입니다. 안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한테 미적분으로 이거를 해결하라,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당하지 말라 이 소리죠. 오케이. 자, 이제 여기까지 끝나고 이제 마무리 같은데, 그러니까 현재 지금 많은 지역에서 사육이 되고 있지만 이게 지금 상용화가 잘 안 됐다, 뭐 이런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거부감도 줄여야 될 것 같고. 아무튼 뭐 그렇다고 합니다. 자, 이제 선지 대조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1번. 첫 번째로 가면 되죠. 냉혈 동물이라서 그 필요한 자원으로 0.45kg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으로 귀뚜라미는 무려 11kg에 해당하는 이제 양을 생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냉혈 동물이고 먹이를 많이 소비하지 않기 때문에 맞다라는 거고, 많은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 이쪽에서 확인해 볼 수 있었고, 맨 위에서 뭐라고 돼 있지? 사육되는 곤충은 일부가 식재료로 사용되고 있다. 물론 똑같은 표현은 아닌데 맞는 표현입니다. 이런 것들도 잘 헤아릴 수 있어야겠지. 자, 500배의 물이 필요하다. 뭐라고? 귀뚜라미 소고기를 했네. 그럼 분명히 여기 아까 쓰인다고 했죠. 리터 물 들어가면 귀뚜라미 0.45kg, 3.8리터, 닭고기 1900리터. 여기서부터 가야 됩니다. 왜? 얘를 거쳐야만 소고기와의 관계를 알 수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3.8과 1900. 당하지 마세요. 상황 판단은요, 어지간해선 거의 제가 이거를 뭐 정형화된 수치로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90% 이상은 이 수치에 관련된 사칙 연산 이런 관계를 물어보는 거 있잖아. 100% 맞아 떨어집니다. 자료 해석이랑 약간 달라요. 좀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지문에서 뭐 수치 계산 이런 것들이 쓰일 때 깔끔하게 떨어지니까 안심하고 들어가면 돼요. 깔끔하게 떨어지잖아. 3.8 곱하기 5 하면 19거든. 500배라는 거지. 근데 아까 뭐라고 했지? 쇠고기는 닭고기보다 4배 이상의 물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2000배가 들어간다. 즉 500배는 틀렸다라는 거고, 사업은 여러분들이 해보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자, 판옥선 자주 나오죠. 뭐 거북선, 임진왜란, 뭐 사화, 조선시대 사건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죠. 자, 봅니다. 1555년에 새로 개발된 게 이제 판옥선인데, 그 판옥선은 이제 2층 구조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큰 특징이겠죠. 이전에 이제 사용되었던 그 배와는 다르게. 그래서 1층에는 이제 노를 저을 수 있고 2층에 전투. 조선 수군은 이제 활과 화약 무기, 원거리 능숙하게 사용했지만 상대적으로 칼창 같은 단병 무기는 서툴렀다. 그래서 그 적이 승선해서, 원래 이런 그 전투가 많잖아요. 예전에 이제 영화를 보면 뭐 명량, 뭐 노량, 한산, 이 대한민국 영화 있잖아요. 그런 걸 봐도. 그래서 선체가 높은 군선이 필요했대요.
선체 길이가 뭐 30m 정도였던 판옥선은 임진왜란에 참여한 그거 그 다른 나라의 이제 군선 중에서도 크기가 컸고 선체도 높았대요. 그래서 일본군이 그들의 장기인, 그러니까 일본군들이 이걸 잘했다고 뭐 잘했나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겠지. 그래서 이양복, 한음과 오성 이 사람 아닌가? 그래서 1592년에 이때 이제 원동력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성연중 인명선 이렇게 가잖아. 그러니까 명선이지. 이때 이제 발발했으니까. 그래서 50여 명이 탑승했다고 기록됐지만 거북선 운용에 필요한 사수와 격군을 합친 숫자가 판옥선의 125명보다 많다라고 해서 판옥선의 규모가 이전보다 커졌겠죠. 전쟁이 났으니까. 옳은 거 1번 볼게요. 판옥선은 단층이 아니라 복층 2층입니다. 2번이 정답이네요. 왜냐하면 승선 전투 전술 활용을 어렵게 해서 조선 수군이 이제 전투를, 왜냐하면 조선은 그 원거리 능력에서는 되게 출중했지만 단거리 전투는 원거리에 비해서는 약했다. 근데 일본 놈들은 그걸 잘했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판옥선 2층에서 이제 전투를 했던 거죠. 서조실록에 따르면 판옥선의 격군은 최소 125명 이상이었다. 사수와 격군을 합친 숫자가 판옥선의 125명보다 컸다고 했죠. 그 말은 사수랑 격군을 합친 숫자가 이게 좀 약간 표현이 지랄 같은데, 그러니까 얘네들을 합친 게 125명이라는 거는 격군만 놓고 본다면 125명보다 클 수가 없죠. 왜? 사수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판옥선은 아니죠. 명종 때 이미 나와 있었죠. 거북선으로 대체했다 이런 말도 없었죠. 자, 이렇게 정답은 2번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흔히 대부분 다 알겠지만 우리가 뭐 거북선, 판옥선 이런 얘기하면 야야 그 이순신 막 이지랄하면서 야 해군 그거 뭐 임진왜란 막 일본 놈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그 판옥선, 거북선 같은 거 아니야? 하는데 그 판옥선하고 거북선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 저기 최민식 그 선생님이랑 막 무슨 뭐 박해일 선생님 이런 분들 나온 그 김윤석 그 이제 배우님 나오신 영화들 보면 그 거북선이랑 판옥선은 달라요. 거북선은 좀 많이 안 나와요. 판옥선이 대부분이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거북선은 조금 이제 유니크한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를 이렇게 보면은 상식으로 알아두면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 이 가라앉는 부분을 같이 표현한 겁니다. 이 원통형 이런 거를 이제 흘수라고 하는데 이제 해군을 나와가지고 그럼 여기에 막 뭐 이상한 뭐 정자 조그마한 거 있고 여기서 이제 활을 쏜다고 이렇게 바깥으로 막 이렇게 사람들이 있고 여기 지휘를 하고 이렇게 이게 2층이고 1층이죠. 여기 노가 이렇게 있고 이게 판옥선입니다. 근데 거북선은 얘랑 비슷한데 좀 다른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똑같아. 구조는 똑같은데 여기가 좀 달라. 이렇게 볼록하게 뭔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 알죠? 그 등깍지 거북이. 그래서 거북귀잖아. 거북귀선이라고 하거든. 거북귀자 써가지고 이게 이제 뾰족뾰족하고 여기 그 뭐 용머리 알죠? 불 뿜고 그 불이 사실 이제 화포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이제 그 쓰는 사람들이 이제 다치면 안 되니까 이걸 이제 막아두고 대신 이 사람들이 활을 쏘는 대신 여기 화포 이렇게 여기 양옆에 있고 앞에 있고 이게 거북선과 판옥선의 차이입니다. 상식으로 알아두면 나쁠 거 없습니다. 자, 3번 보도록 할게요. 모든 신호등은 신호 운영 계획에 따라 움직인다. 그렇대요. 뭐 순서, 시간, 주기를 결정하고 그래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건 나중에 이제 필요하면 요구하고 언급하면 다시 와서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읽을게요. 그때 와서. 자, 기본적으로 보행 진입 시간 몇 초에 기억 초에 횡단 시간 1m당 1초를 더해서 결정되는데 그것도 예외가 있다라는 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원칙적으로 32m인 횡단보도 보행 시간은 원칙적으로 39초라고 하는데 별도의 언급이 없어도 여기에서 바로 뭐다? 그 진입 시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몇 초? 7초임을 캐치를 해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잠깐만요. 그럼 기억은 7이 되겠죠. 좋습니다.
자, 보다 완화된 니은 미터당 1초를 기준으로 횡단 시간을 결정하여 32m 길이 횡단 보도의 보행 시간을 47초로 연장할 수 있다. 자, 1m당 1초라고 했는데 일단 보행 진입 시간 7초를 제거하면 얘는 일정하잖아. 얘는 변하는 게 아니라 이 횡단 시간이 변하는 거니까. 가변이니까 얘는 불변이고 고정이지. 자, 그러면 32m를 몇 초에? 40초 동안 가는 거야. 생각해봐요. 아까는 32m를 32초에 가야 되는데 조금 더 널널한 건 사실이죠. 맞잖아. 이게 무슨 소리냐면 조금 더 이제 천천히 가도 된다. 1초에 한 뭐 몇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거 비교하면 되잖아. 얘 1이고 40분에 30이니까 0.8이지. 그 0.8이네. 0.8m당 1초. 그러니까 1m를 가는데 그럼 몇이야? 1m를 가는데 25%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 1.25m네. 왜냐면 얘가 5분에 사니까 역수잖아. 반대로 이제 표현하려면. 그러니까 1m당 1초인데 1초에 1m를 가야 될 거를 표현이 좀 잘못됐나? 잠깐만. 아까 1m를 1.25초에 가는 거죠. 아까는 1m를 1초에 가야 되는데 1m를 가는데 1.25초. 그러니까 25% 증가한 거지. 오케이? 좋습니다. 자, 전방향 적색 신호, 한 박자 늦은 보행 신호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한 박자 늦은 보행 신호 방식이라는 게 있대요. 이게 다 이제 운행자, 이제 차 운전하는 사람 보행자를 지키기 위한 그런 거겠죠. 기억. 한 박자 늦은 보행 신호 방식은 차량과 보행자 사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방식이다. 이거 아니야? 이게 증거잖아요.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서 이 두 개를 운영한다고 했으니까 맞죠. 어떤 교차로에는 모든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 되는 시점이 있다. 여기 말하는 것 같은데, 전방향 적색 신호 방식은 차량 녹색 신호가 끝나는 시점에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교차로를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다른 방향 차량이 아예 진입할 수 없게끔 못하도록 1, 2초 동안 모든 방향을 적색 신호로 하면 약간의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여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충돌 이런 그 가능성을 현저히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자, 7과 0.8이었으니까 틀렸죠. 그리고 이거 0.8이 어려운 건 아니야. 수치가 나오는데 그 전혀 어렵진 않고 통상적인 수치고 0.78, 76 이런 게 아니잖아. 근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 문제를 넘겨도 됩니다. 뭐냐면 1m당 1초였는데 당연히 좀 약간 느슨하게 해준다면 1점 몇 미터당 1초 이렇게, 그러니까 좀 느슨하게 해주니까 1초에 걷는 그 거리가 1m보다 작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 1보다 작으니까 얘 둘이 더하면 8보다 작다 라는 표현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죠. 아마 디귿은 그런 식으로 하면은 좀 뭔가 더 깔끔하게 해석이 될 수 있겠네요. 4번 봅니다. A국 사업 타당성 조사 규정을 근거로 할 때 옳은 거. 자, 그렇게 규정이 길지는 않은데 용어나 조건 이런 게 좀 있어서 좀 작아 보이는데 그렇게 만만하다고 또 쉽게 생각할 거는 또 아닙니다. 자, 예타 대상 사업이란 신규 사업 중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 지원 규모가 300억, 60% 이상이네. 건설 정보와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다. 근데 여기는 아까 위에 조항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이었지만 이번에는 그냥 타당성입니다. 다른 겁니다. 엄연히 주의하고. 당연히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이쪽에 해당이 되겠지.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한다. 그리고 제1항의 대상 사업 중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상황에 따라서 보기에 주어진 상황에 따라 이제 맞춰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재정 비율이 50%인 안 됩니다. 왜냐면 500억 이상이면서 50%면 5, 25에서 275억이거든. 근데 총 사업비가 500억을 넘는 건 맞지만 300억을 넘지 않아요. 뭐가? 국가 재정 지원 규모가. 건설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것도 맞지만 25억 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그러니까 조사 대상이 안 됩니다. 민간이 시행하는 사업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이 될 수 있다. 여기 있죠.
또는 민간이 시행하는 사업 중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뭐 해당되면 가능하니까. 자, 지자체가 시행하는 건설 사업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사업 완성에 2년 이상 소요되며 전액 국가 지원을 받는 총 사업비 460억 원 규모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10% 증가한 경우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야 된다. 자, 일단 건설 사업이고 총 사업비 200억 이상이고 지자체가 실시하면서 완성이 2년 이상 소요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대상은 맞는데 중요한 건 대상 사업과 실시는 다른 거거든. 근데 여기서 지금 실시하냐를 묻고 있잖아. 10%가 증가했어. 460에 10%는 46이니까 자세히 계산하지 않아도 460에 46을 더하면 500이 넘다는 소리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호에 해당하는 게 바로 여기 해당이 되겠죠. 총 사업비가 500억이 넘기 때문에 예비 타당성 조사의 대상 규모로 증가했다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1호에 해당하므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3번이 정답이고요. 총 사업비 500억 미만 모든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 및, 자, 예타는 안 돼. 500억 원 넘어야 되니까. 그건 맞아. 하지만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까지 제외되는 건 아니야. 왜? 총 사업비가 200억 원 이상인, 200억 이상인, 즉 200억 원, 500억이 넘지 않아도 200억 원 이상인 건설 사업은 또 경우에 따라서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3번인 거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인쇄가 잘못됐나? 잠깐만요. 4번이었죠? 한 장 더 되는 것 같은데. 잠깐만. 자, 어쨌든 5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상황 제시용입니다. 자, 저작자는 미술, 건축, 사진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당연히 가지겠죠. 그래서 어찌됐건 타인이 미술 이런 거 관련한 전시하기 위해서는 허락을 얻어야겠죠. 근데 이제 일반인의 공개를 전제를 하는 것으로서 것이므로 뭐 가정 내에 허락이 필요 없대요. 이런 이제 키워드는 체크를 해주고, 그래야 나중에 이제 물어볼 때 해당이 될 때 좀 편하게 찾아갈 수 있겠죠. 자, 가봅시다. 을에게 팔았고 정 모델을 초상화를 이제 그렸고. 1번 건축물의 외벽에 잠시 맞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키워드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 허락을 얻어야 되니까 항시가 아니므로 틀렸습니다. 자신의 거실 벽이라는 건 무슨 소리입니까? 일반인이 볼 수 있는 개방된 장소가 아니라 지극히 가정 내에서 실내 공간에서 본인이 보는 거니까 허락을 얻을 필요가 없겠죠. 항시 전시되어 있는 군마를 회화로 복제하고자 할 때는 을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이거 두 번째잖아. 항시 전시된 미술은, 저작물은 어떠한 방법으로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 자, 초상화를 복제, 정의 허락을, 여기 있죠. 위탁을 받아 완성한 초상화 또는 사진 저작물의 경우 위탁자의 허락이 있어야 전시 복제할 수 있으니까. 항시 전시되어 있어서 허락을 얻을 필요가 없다,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아니죠. 마지막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면 미술 저작물 등을 판매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저작자의 허락을 얻어야겠죠. 이 단서를 놓치면 안 되겠죠. 정답은 4번. 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은 학사 규정이 나와 있고 상황의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기간으로 짝지은 것을. 자, 제적기간 수료 연한이 나와 있는데 입학 시부터 졸업 시까지 기간으로 휴학기간 포함. 자, 수료 연한은 일반적으로 4년이죠. 하지만 달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외국인 유학생은 5년까지 가능하고 특별 입학으로 입학한 학생은 2년 차에 편입되며 수료 연한은 3년. 왜냐하면 이제 2년차 편입하면 이제 1학년에 해당하는 그 학사 과정을 마쳤다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2, 3, 4에 해당하는 3년만 이렇게 하는 거겠죠. 자, 특별 입학은 내국인에 한한다. 수료와 동시에 졸업한다. 이것도 이렇게 뭐 법조문이 길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수만 안 하면 돼. 이런 문제에서 어이없게 털린다고. 그러니까 실전 시험장에서 이거 맞았다고 생각했겠지. 근데 집에 와서 채점하니까 이거 틀리는 거야. 그리고 이제 표정 굳어지고 이제 갑자기 이제 뒤에 막 아우라가 이제 먹구름과 소나기 천둥이 치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실전에서 이거 쉽다고 뭔가 편하게 대하지 말고 쉬운 문제라도 철저하고 확실하게 이제 방심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말입니다. 자, 휴학과 어학연수 휴학이 있대. 일반 휴학과. 근데 일반 휴학은 수료연한 2분의 1 초과할 수 없고 6개월 단위, 1년 단위. 이거 조심해야겠네. 자, 일단 최장 기간은 4년 일반인 기준으로. 그 다음에 휴학 2년이죠. 2년 이제 2분의 1 초과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또 어학연수까지 2년 가능하죠. 1년 단위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서 8년. 왜 답이 없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죠. 외국인 유학생을 기준으로 가야지. 왜냐면 최장기간 케이스를 물어보니까. 그럼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5년이고, 자, 2.5년이죠. 일반 유학을. 그리고 또 외국인이 이 학교에 와서 또 다른 나라로 뭐 해외 연수 가는 또 그런 상황을 어학연수를 위한 또 휴학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걸 생각하면 2.5년 신나게 해서 11에 이렇게 체크하면 안 됩니다. 아마 사업원 이때 했던 사람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어학연수는 1년 단위이기 때문에 2.5년만 초과하지 않는다고 해서 2.5를 쓰는 게 아니라 2년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9.5년 9년 6개월이고. 자, A대학에 특별 입학을 했대요. 그 학생이. 그러면은 일반 휴학 없이, 자, 3년이죠. 수료 연한 4년. 헷갈리지 말고. 어학연수까지만 가능하네. 1.5년 할 거야? 아니지. 1년밖에 안 되지. 그래서 4년. 자, 이거 힘들게 어렵게 판단했는데 여기서 이걸 또 선택해서 틀리는 일이 바라건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7번 봅니다. 자, 복약 설명서가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의 약이 있습니다. 가나다와 ABC. 자, 이거는 선지랑 같이 선지부터 보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사를 거르게 될 경우 가나다만 복용한다. 그 말인즉슨 ABC는 무조건 식후에 복용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야 되고, 가나다는 그냥 밥 안 먹고 먹어도 된다. 이런 그 표현이 있어야겠죠. 봅니다. 식사를 거르게 될 경우 복용을 거른다. 말이 안 되죠. 보기 좋게 틀렸다라는 선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혈액 검사를 할 필요는 없다. 자, 정기적인 혈액 검사 ABC는 맞지만 가나다는 이제 여기서 우리가 피셋은 객관적인, 즉 객관성을 테스트하는 건데, 주어진 자료, 지문, 자료, 데이터,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건데, 혈액, 야, 혈당 가로치고 혈액 속에 섞여있는 당분이네. 그럼 이것도 결국 혈액 검사로 하는 걸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자기들만의 그런 주관적인 판단으로 맞네, 뭐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니까 좀 조심하길 바랍니다. 충분히 낚일 수가 있거든요. 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런 생각을 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잘못된 게 맞죠. 왜? 그렇게 하면 이 문제는 틀리게 되잖아요. 문제를 맞추는 게 최선의 목표잖아요. 시험 공부를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자, 그래서 ABC는 정기적인 혈액 검사는 맞지만 가나다는 아니죠. 그래서 어찌됐건 2번은 틀렸습니다. 자, 저녁 식사 전에 가나다정 복용. 저녁 식사는 늦어도 오후 6시 30분에 시작해야 된다. 자, 식전 30분부터 식사 직전까지 복용이 가능하다. 그러면 자, 야뇨를 피하기 위해서 최종 복용 시간은 6시. 그러면 늦어도라고 했잖아. 그 말은 저녁 식사의 가장 늦은 시간을 구하는 게 이 선지의 핵심이잖아. 그럼 만약에 18시에 먹었다고 친다면 30분부터 식사 직전까지, 그러니까 식전 30분이라고 본다면 18시 30분에 밥을 먹으면 되겠죠. 왜? 이때 먹었으니까 식전 30분이 해당이 되잖아. 그 다음에 6시까지 복용해야 된다는 그 조건도 충족을 하고, 뭐 그렇게 되면 결국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ABC는 씹어서, 자 그럼 씹어 이 표현의 키워드를 좀 이제 집중적으로 볼게요. 씹지 말고, 보란듯이 씹지 말라고 합니다. 식사를 30분 동안 한다고 합니다. 두 약의 복용 시간은, 이거 아까랑 이 3번 선지랑 좀 연계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가나다부터 갈게요. 식사입니다. (30분이죠) ABC 정도 보겠습니다. 얘는 뭐죠? 복용을 잊었다 가져가고 식후 1시간이네. 그럼 식사가 30분이니까 식사 이 텀도 고려를 해주고, 이렇게 하면 30분이지? 얘 60분 할게 그냥. 30분 60분 2시간이네. 틀렸습니다. 8번 봅니다. 이건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입니다. 사실 7번도 맞춰야 되고 8번도 맞춰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로 많은 총 지원금을 받는 모임. 자, 가장 많은 혹은 가장 적은 지원금을 받는 모임이 아니라 2등으로 총 지원금이 이제 2등으로 받는 총 지원금의 액수가 2등인 모임을 찾는 겁니다. 자, 일단 봅니다. 6명 이상 9명 미만. 자, 일단 얘 안 되겠지. 5명이니까. 얘도 안 되겠네. 벌써 두 개나 지워주네. B, C, D 중에 나오겠죠. 자, 1500 뭐 단위 신경 쓰지 말고 그건 뭐 쓰면 되지. 잠깐만. 상품 개발. 됐다. 그럼 D는 2000이겠죠. 자, 연구가 상이 있고 중이 있습니다. 근데 상은요 120, 960이네. C가. 얘는 600이네. 100이니까 얘도 100이죠. 700. 여기서 끝난 줄 알았는데 협업 인정 여부가 있어. 그러니까 합한 금액에 C만 이제 해당이 되겠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러니까 뭐냐면 곱하기 0.3이잖아. 근데 그걸 어차피 여기서 더하면 결국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1.3. 왜 이렇게 되는지는 이제 이거 나열해 보세요. 분배 법칙으로. 그럼 이해가 자연스럽게 될 겁니다. 자, 1등 누군가요? 얘는 아닌 거 확실하고, 얘가 될 것 같지만 아니지. 2460에 1.3이면 2460에 1.3이 딱 봐도 얘가 얘보다 커요. 왜냐면 이 뒤에 따라오는 게 700이 넘어서 3000 넘거든. 그럼 얘 1등, 얘 2등이네. 4번이 정답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뽑는 거 의석수 문제 잘 나오는 부분이지. 자, 8명인데 4개 선거구에서 2명씩 선출. 유권자는 딱 한 명만, 한 명에게만 이제 한 표 행사하고, 2명의 합의래요. 정당 득표율의 합은. (2위) 정당의 득표율의 2배 이상이라면 결과적으로 1위 정당 1번, 2번 후보가 그 선거구에서 모두 당선이 된다라고 하고, 하지만 그 2위 정당 득표율의 2배 미만이라면 2위를 한 정당의 1번 후보에게 한 석을 배분한다. 자, 보겠습니다. 경우의 수 있는 문제 아니고 이건 딱 떨어지는 케이스니까 미리 누가 뽑히는지 체크를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자, 1선거구 보면 얘 2등인데 2배 미만이죠. 이렇게 되겠다. 얘도 1등, 2등인데 2배 미만이야. 그럼 이렇게 되겠지. 얘는 1등인데 2배 이하네. 그럼 여기 하나 주고 여기 하나 주면 되겠네. 자, 4선거구 봅니다. 1등이고 2등인데 2배 이하니까 이제 이상이 없고, 그럼 이렇게 되겠네. 얘가 아쉽긴 하겠죠. 이 후보가 가장 아쉽긴 해. 득표율이 26%인데 가장 높았는데 안타깝기도. 자, 1번 봅니다. A 정당은 모든 선거구는 아니죠. 3선거구에서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의석을. B 정당은 아니지. C 정당 후보가 당선된 곳은 뭐야 이거? 3선거구? 맞지? 뭔가 표현이 이상한데? 뭐지? 내가 잘못했나? 아니지. 4도 있죠. 최다 득표를 한 후보가 당선되었다. 아니죠. 4선거구에선 5번이 정답입니다. 왜냐면 비정당은 4명을
배출했고, 아까 3명이죠. 3명을 배출했고, 지금 동그라미를 제가 어떻게 친 거야? 하나, 둘, 셋.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3. 그렇죠. 아까부터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잠깐만요. 아, 여기서 제가 좀 잘못했네. 얘가 아니라 얘가 돼야지. 뭔가 이상하다 했어. 그래서 얘가 이제 이것도 이상했지. 4선고. 오케이. 4명이고 3명이고 맞죠? 4, 3, 1 맞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싶더니 10번 봅니다. 옳게 짝지은 것. 자, 최종적으로 선택을 한답니다. 당연히 비용, 최종 점수가 가장 높은 이동수단을 선택을 하겠죠. 자, 상이면 3점, 중이면 2점, 즉 3, 2, 1 이런 시스템으로 간다라는 건데 좋습니다. 근데 안전성은 가중치를 2배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가 1점이니까 2점이 되겠고 얘는 4점이 되겠네. 자, 근데 얘는 이제 물음표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을 해야겠지. 그래서 얘로 따지면 이제 마지막 최종 점수를 구할 수가 있겠지. 얘를 따지게 되면. 자, 이 경제성은 각 이동수단별 최소 비용이 적은 것부터 당연하겠죠. 뭐 저렴한 게 이제 평가를 높게 받는 거니까. 렌터카를 보겠습니다. 출장 일정을 보니까 3일을 가야 됩니다. 이용일수는 3일이고요. 자, 4명으로 구성됐으니까 하나만 이제 차 하나만 빌리면 될 테니까 둘이 합쳐야겠죠. 60이니까 간단합니다. 180. 자, 이번엔 택시를 탑니다. 거리당이니까 자, 추가 요금 뭐 이딴 거 필요 없으니까 200이니까 200마일 4명까지 탑승 가니까 200달러가 되겠고, 마지막 대중교통은 3일 패스권 3일 동안 할 수 있네. 하지만 1인당 40달러니까 인원수가 즉 4명이니까 160이네. 아, 얘가 가장 1등이구나. 저렴하니까 이 1이 돼서 자, 봅니다. 7점 7점 얘는 8점이니까 결국 대중교통을 선택할 텐데 그때의 비용은 160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5번. 자, 11번 보겠습니다. 휴양림 요금 규정에 나와 있어요. 일반적인 거예요. 입장료는 당연히 이제 일반적인 거고, 또 이제 뭐 면제가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야영시설, 숙박시설이 있고, 좀 약간 복잡하네.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복잡해. 왜냐하면 또 일행 중 장애인이 있거나 다자녀일 때 또 비수기에 한해서 그냥이 아니야. 또 비수기. 근데 또 중요한 건 야영시설 이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입장료를 별도로 내야 되는데 얘는 또 입장료를 안 내. 그러니까 좀 약간 또 덩치 떡대도 커. 왜냐면 조건까지 있지 막 이것까지 있으니까 오히려 11번이 좀 뭔가 길어. 좀 약간 부담되는 문제가 맞다.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 좀 요구하는 게 많으니까 좀 체력적인 소모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크다. 체력적으로 뭔가 지친다라는 문제죠. 어찌됐건 문제에서 물어본 건 가장 그 지불한 총 요금 가장 큰 거, 가장 작은 금액 차이. 이렇게. 자, 입장료랑 뭐 이거는 이제 통상적인 거니까 빠르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머문 일수만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일수 박수로 따지는 거지. 그래서 입장료는 일수만큼, 예를 들어서 입장료는 2박 3일 3일, 숙박은 2일. 오케이. 하나 둘 5명이 가는데 7월 3박 4일 5인용 숙박시설. 자, 입장료 계산 열심히 하지 마시고 이거부터 확인해 보길 바랍니다. 다자녀 가정 19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입장료는 고려할 필요 없습니다. 자, 5인용 숙박시설 7월에 갔으니까 이거죠. 그 다음에 몇 박 며칠? 3박 4일 곱하기 4하면 게임 끝나겠네. 24, 15 25만 5천. 자, 두 번째 볼게요. 어머니랑 아버지 모시고 휴양림에서 12월 6박 7일간. 자, 입장료 봅니다. 동절기니까 면제되겠죠. 좋습니다. 케빈 1동을 썼습니다. 케빈 1동 이걸 한 동을 이제 쓴다는 거죠. 6박이니까 뭐야 36, 18만원. 그런데 일행 중 장애인이 있거나 다자녀일 때 비수기에 한해서 50% 할인. 12월이니까 비수기겠죠. 9만원이 됩니다. 친구 3명이니까 합하면 4명이겠네. 휴양림에서 비수기 9박 10일 황토테크 하나 9박이니까 일단 9만원 이제 들어가는데 입장료는 내야겠죠. 별도니까. 자, 어른이죠. 만 21세 동갑이니까 뭐 별도의 그런 가정 없잖아. 동절기도 아니잖아 10월은. 그럼 내야지. 10일 기준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한 사람당 총 입장료는 만원. 4명이니까 4만원. 즉 4만원과 9만원 합치면 13이지.
됐습니다. 이거 둘이 빼면 뭐가 되죠? 16만 5천 원이죠. 5번이 정답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12번 보겠습니다. 드디어 퀴즈다운 문제가 나오네요.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거. 모든 직원이 매일 아침 회사에서 요일별로 제공되는 빵을 먹었다. 갑을 명정 네 사람은 빵이 포함된 특정 재료로 인해 당일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났다. A 회사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한다고 하네. 이제 여기까지 더 읽지 않을게요. 자, 중요한 건 이 물음표에 나와 있는 재료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겠지. 근데 각각 한 가지 재료에 대해서만 알레르기 증상을 보였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이거 아마 좀 어렵거나 이제 어려운 난이도로 갔으면 뭐 누구는 뭐 두 가지 증상 막 이렇게 하면 진짜 어려워집니다. 그만큼 고려해야 될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자, 당일날 사라진다. 이 말을 왜 줬을까요? 왜냐하면 얘로 인한 알레르기 증상이 다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면 이 문제 못 풀거든요. 갑이 밀가루. 자, 월요일날 갑 한 사람만 걸렸어요. 밀가루 우유 중에 하나겠죠. 100%. 그런데 다음날 보란 듯이 밀가루가 또 포함이 됐어. 근데 여기 갑이 없네? 아, 우유구나. 틀렸습니다. 미리 써두죠. 자, 이제 을이랑 병 따져야겠네. 자, 을을 보면요, 나머지 요일에는 하나도 없다가 수요일에만 존재합니다. 그런데 옥수수 가루는 하나도 없어. 그 옥수수 가루가 대상이 돼. 그리고 아몬드, 달걀은 안 돼. 아몬드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여기 다 없거든. 근데 이제 여기 물음표가 있잖아. 그래서 확실하게 판단은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좀 짜증나죠? 뭔가 막 뒤끝이 개운하지 않죠? 뒷맛이 막 좀 찝찝하죠? 왜냐면 얘처럼 이렇게 딱 확정되면 좋은데. 근데 어쩌겠습니까? 이렇게 뒷맛이 좀 개운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답을 가리는 게 상황 판단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자, 마지막 병 볼게요. 자, 병도 다 월화수목이 없다가 여기에만 출몰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밀가루, 우유, 달걀이 있었으면 여기 있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식용유가 눈에 보이네. 다 없다가 그럼 100%야. 근데 만약에 여기 병이 있었잖아. 그럼 이 물음표 중 하나는 뭐다? 100% 식용유가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니까 일단은. 자, 마지막 정 봅시다. 왜 얘는 또 한글로 쓰고. 밀가루 아니고. 자, 보시면 달걀 뭔가 딱 느낌 오는 거 없습니까? 달걀입니다. 100%. 됐네요. 자, 니은. 서로 다른 재료에 대해 알레르기 증상. 갑, 을, 병. 맞죠? 우유. 얘는 이제 둘 중에 하나가 확정이 안 됐어도 다른 건 확실해. 옥수수일 때도 다르고 아몬드일 때도 다르니까. 자, 실전에서는 지금 이거랑 이거만 남았잖아. 선지 플레이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객관식 오지선다형 문제의 한계라고 제가 누누이 말했습니다. 최근부터 하는 말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편하게 해주려고 리얼은 풀지마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을 테니까 눈치껏 리얼은 보지마. 이게 아니고 오지선다형이라 이게 어쩔 수 없어. 이게 막 팔지선다, 칠지선다로 가면 이런 경우를 좀 막을 수 있겠는데 그 말은 이제 리얼까지 봐야 되는 경우를 이제 줄이게 되는 거죠. 자, 화요일에 제공된 빵이 확인되지 않은 재료 중 한 개 달걀이다 라고 있어요. 맞죠? 정은 달걀이니까 맞습니다. 이거 5번이 정답이네. 리을. 만약 화요일에 제공된 빵에 포함된 재료 중 한 가지가 아몬드였다면 그 아몬드였다고 봅시다. 그러면 을이 만약에 아몬드 때문에 알레르기를 일으켰다? 그럼 여기 을이 들어가야 될까 안 들어가야 될까? 당연히 들어가야겠지. 근데 없잖아. 여기가 이제 아몬드였다면. 왜냐면 그럼 여기 이제 을이 있어야 되니까. 그 말은 뭐야? 옥수수가 되는 거죠. 이제 if 뭐뭐라면 조건을 준 거죠. 아몬드가 탈락을 했으니까 옥수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다 라는 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제 보호구역과 제한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진정한 퀴즈네요. 딱 봐도 14번도 퀴즈고. 그러니까 진정한 퀴즈라 하면 좀 약간 이제부터 약간 그렇게 만만하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죠. 민간인 민통선 이북 지역. 이게 민통선 이북이니까 PC는 볼 것도 없이 고려를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왜? 문제에서는 제한 보호구역이 어딘지 선정될 수 지정해야 되는 지역을 묻고 있기 때문에. 자, 제 1호 외의 지역에 위치한 특별 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여기지 뭐 외곽 500m 이내의 지역.
자, 이게 지금 간격이 500이죠. D도 안 되네. 자, 그럼 정답은 A랑 E 둘 중에 하나입니다. 100%. 반드시 A랑 E 중에 나옵니다. 자, 통제 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으로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보호구역 지정. 자, 특별 군사시설이 아닌 군사시설로서 군 폭발물 시설, 군 방공기지, 군사격장, 군 훈련장의 경우 당해 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1km 이내의 지역. 자, 육군 훈련장이 있네요. 자, 보시면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이게 두 칸이잖아. 1000m니까 A네. 얘가 제한 보호구역이 지정이 돼야 되겠네. 자, 이렇게 하고 2를 안 보면 찝찝하겠죠. 특별 군사시설이 아닌 군사시설로서 취락지역에 위치하는 제1호 이하의 군사시설의 경우 매점이 있겠네요. 당해 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00m 이내가 아니죠. 이 안에지 다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정답은 A, 즉 1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 스도쿠, 퍼즐 막 이런 거 연상되는 것 마냥 이렇게 막 사각형에다 번호 매기고 이런 문제 있죠. 이거 100% 경우의 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딱 떨어지지 않는다. 자, 시작 전 제비뽑기를 통해서 갑이 여기를 먹었고요. 을이 최초를 점령을 했다고 합니다. 이길 때마다 상하 좌우 대각선 안 되고 이기면 이제 2사, 을은 세 가지를 갈 수 있겠죠. 점령되지 않은 구역을 이제 점령을 해서 땅 따먹기죠. 가위바위보에서 이겨도 더 이상 자신이 점령할 수 있는 구역이 없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이후 가위바위보는 모두 진 걸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구역이 점령될 때까지 계속되며 더 많은 구역을 점령한 사람이 게임에 승리하고요. 갑과 을은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한다. 자, 기억 보도록 할게요. 을이 첫 번째, 두 번째 가위바위보에서 모두 이기면 게임에 승리한다. 그러면 이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마지막 이그 조건을 놓치면 안 돼. 게임에 승리하기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한다는 거는 여러 경우의 수 중에서 무조건 승리하는 경우만 간다라는 소리입니다. 그 말은 을이 승리하려면 간단합니다. 뭐 여기 체크하고 두 번째니까 여기 체크할 건가요? 아니죠. 바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여기 가고 여기 가야죠. 왜? 얘가 갈 수 있는 곳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댐을 이렇게 딱 건설을 하는 거지. 그렇게 되면 갑이 여기서 이제 세네 번째 가위바위보에 이기면 결국 얘가 먹을 수 있는 건 여기밖에 없어.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가위바위보에 이겨도 갈 수가 없어. 막혔잖아. 뭐 점프해서 간다는 조건이 있나? 아니 뭐 체스처럼 막 이렇게 뭐 이지랄로 가는 뭐 그런 조항이 있나? 규칙이 있나? 없잖아. 그 말은 여긴 다 뭐야? 을 거라고. 가위바위보에서 진 거라고 한다며. 갈 수 있는 게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을이 첫 번째, 두 번째 가위바위보에서 승리한다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이해해요. 아마 이게 잘 안 와닿는 사람들은 이 생각을 할 거야. 잠깐만, 왜 5, 2로만 간다고 장담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 그래, 만약에 갑이 이겼다고 치자. 얘가 이렇게 계속 연승을 해서 이렇게 땅을 먹게 된다면 갑이 승리할 수도 있는 거잖아. 이렇게 따지지 말고 누누이 말하잖아요. 최선의 선택을 한다. 이거 괜히 이딴 말을 추가시키는 게 아니야. 니은 갑이 첫 번째, 두 번째 가위바위보를 이겨서 2, 5를 점령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좀 여기다 쓰자. 어차피 이제 오래 걸리는 거 아니기 때문에 2, 5를 점령했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을이 세 번째를 이겼대요. 을 여기 이제 원래 최초 점령지고 이 상태에서 1, 2, 3, 4 4칸이 남아있지. 자, 그러면 네 번째 가위바위보를 이긴 사람이 게임에 승리한다라고 했는데 일단 갑을 예로 들어볼게요. 제 6번이지. 갑이 승리하면 최선을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를 하게 되면은 을을 하나밖에 이제 못 가도. 근데 여기를 똑같긴 하네. 맞죠? 근데 그치? 여기를 선택하거나 여기를 선택하면 되겠다. 왜냐면 갑이 승리 시 6이나 7을 선택하면 반드시 이깁니다. 왜? 한 칸을 무조건 먹습니다. 이 대각선 못 가잖아.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갑이 6, 5, 7을 선택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면 뭔가 니은이 맞다라고 체크를 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기억 니은이네 개꿀 디귿 안 봐도 되네 틀렸겠지 얘네들이 맞으니까 하고 넘어가면 이제 그 사람은 이 문제 틀리는 거지. 아니에요. 왜 을은 안 보나? 을의 경우도 따져봐야지. 자, 을이 이겼다고 칩니다. 최선의 선택을 하죠. 근데 얘는 최선의 선택이 여기밖에 없는데. 자, 그렇게 되면 이거잖아. 3이잖아. 근데 이걸 봐야지. 얘가 여기를 이긴다고 해도 갑이 이긴다면 어떻게 돼? 나머지를 승리하게 돼요. 갑이. 을이 여기를 점령한다 해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D급 봅니다. 갑이 첫 번째, 세 번째 가위바위보를 이겨서 이 사를 점령하고, 자 이것도 여기 다 써야겠다. 이 사니까 여기죠. 그 다음에 을이 두 번째를 이겨서 5를 점령했대요. 지금 이건가? 이렇게 되면 승자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최소 두 번의 가위바위보, 2번 이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두 번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승자가 결정되는 케이스를 찾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최소 2번 이상이라고 하니까. 자, 그럼 갑이 이긴다고 할게요. 그럼 4개네? 왜냐면 얘 지금 여기밖에 못 가잖아. 근데 아직 몰라. 나머지 결과에 따라서 을이 4대4 동률이 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모른다고. 그런데 한 번을 더 이겼어. 그럼 갑이 여기를 가게 되거나 여기를 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뭐가 되지? 승자가 확정이 되죠. 을인 경우에도 똑같죠. 을이 본다면 하나, 둘. 근데 얘는 몰라. 을은 몰라. 왜냐면 2연승을 해도 2번 이상 가위바위보를 해도 이게 갑이 이미 3개이기 때문에. 하지만 갑은 정해집니다. 그래서 뭐 을이 안 된다고, 아까는 니은은 을이 안 돼서 안 된다며, 그게 아니라니까. 니은과 디귿은 결이 다른 선지입니다. 얘는 최소 2번 이상의 가위바위보를 해야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최소 2번의 가위바위보를 하고 게임에서 승자가 결정되는 경우가 있는지를 봐달라는 문제야. 이미 벌한 듯이 있잖아, 가위. 그러니까 맞다라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19년도 이전의 5급 상황이 지금 현재 뭐 23, 24 이때 상황판보다 확실히 난이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도 확실히 구성이 좀 무겁고. 자, 15번 볼게요. 가능한 것은 딱 떨어지지 않는다는 소리네. 예측과 실제가 이렇게 되어 있고, 월금의 평균은 매주 5점 이상이고. 문제를 진짜 억지로 만들었구나. 오케이. 자, 일단 이거 구멍 뚫린 것부터 봐야겠네. 자, 실제가 흐림이고 맑음일 때 4점이지. 같네. 같은 건 무조건 10점이니까 이제는 10점 체크를 하면 될 거고, 이거 모르고 얘도 10점이고. 흐림 맑음 4점. 현재까지 점수를 담은 28점. 근데 주중 평균이 얼마가 된다고? 5점 이상이다 라는 거지. 즉 뭐야 이거, 문제가 잘못된 거 아니야? 월화 수목금 28, 월금 매주 5점 이상이다. 맞잖아. 5, 25. 뭐야? 그러면 이걸로는 뭐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조건은 없겠네요. 왜냐면 이 상태로만 해도 5점 이상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예측이 맑음이니까 0, 14, 0, 4, 10이거든. 뭐가 나와도 이 조건에 위배되지 않거든. 그럼 이걸 봐야겠대. 요일별 평균으로. 자, 3개잖아. 5점 이상이니까 15점 이상이 돼야겠네. 얘 10점이잖아. 맑음이니까. 같으니까 20점이네. 뭐야 이거?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거지? 10점 10점. 잠깐만. 3일로 나누면 날씨의 측정 맞잖아. 어디 보자. 뭐가 잘못. 수요일인데 이거 맞다. 이거 이렇게 체크를 해가지고. 이거 낚이기 쉽겠네요. 표가 생긴 게 21점 이하네요. 그런데 얘네 둘이 20점이었어. 그 말은 얘가 1점 이하가 돼야 된다 라는 소리가 되겠죠. 근데 아까 표에서 봤듯이 0, 4, 10 중에서 1점 이하가 가능한 경우는 딱 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눈비 3개의 선지가 쥐어집니다. 마지막 16일 똑같은 맥락으로 가볼게요. 자, 주중부터 볼까요? 자, 같은 거 일단 얘네 둘 20점 확보를 했고, 맑음 눈비니까 하나만 해서 곱하기 하면 되겠다. 그죠? 빵점이네. 맞죠? 그 20점이야. 자, 주중 평균 항상 5점 이상이라고 했지. 그러면 25점이 넘어가야 돼. 결국 얘가 뭐야? 5점이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지. 예측이 눈비일 때 5점이 넘는 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가 되겠지. 흐림 또는 눈비. 3번이 정답이다. 요일별 평균은 안 봐도 되나요? 네, 안 봐도 될 것 같네요. 왜냐면 이거 안 봐도 문제가 풀렸으니까. 자, 16번 봅니다. 굉장히 긴데. 자, 하루에 10시간이 최대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루가 24시간이니까 이때 당시에 이제 7급이 없었으니까 5급 고시 합격할
합격자들이라면 충분히 정신력으로, 아니 뭐 다른 시험 합격한 사람들이면 누구든지 어느 시험이든 합격할 사람들은 뭐 하루에 15시간 맘먹으면 16시간도 할 수 있겠죠. 그걸 방지하고자 10시간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자, 필수 1 교과목은 교과목별로 정해진 시간에 강의를 모두 수강하는 게 조건이고, 2는요 시험까지 응시. 그러니까 그 과목마다 1시간 추가하라 이 소리 같아. 입교는 17년 5월 1일. 그래서 4월 31일 자정까지 미이수했을 때 1은 3점, 2는 2점을 감점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4개가 있어. 5개가 있지. 자, 교과목은 순서 상관없대요. 그래서 시간 단위로만 수강할 수 있고. 자, 상황 좀 보겠습니다. 13일에 출국에서 27일에 귀국. 귀국일을 포함해서, 물론 이제 여행기간도 못하겠지. 그러면은 가능한 게 뭐지? 4월 10일부터 12일까지. 그 다음에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6일 가능하네요. 최대 60시간. 근데 이 걔가 아까 보니까 67시간이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니까 총 72시간이 필요해. 어떻게 하던지 간에. 그러면 즉 12시간이 부족하네. 그 말은 반드시 어떤 과목을 못 듣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주어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자, 기억 봅니다. 계획대로라면 교육에서 최소 3점. 자, 그러니까 뭐 여기서 이 2과목을 안 볼 수도 있고, 여기서 이제 2과목을 빼먹을 수도 있겠지. 근데 최소라는 거는 감점을 최소화하고 싶잖아, 누구든지. 나였어도 그럴 것 같은데. 그러면 최대한 과목을 안 듣는 게, 그러니까 안 듣는 과목이 안 생기는 게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덜 생기는 게 좋은 거잖아. 그럼 봤을 때 60시간인데 72시간이 필요한데, 여기서 가장 떡대가 큰 애들을 보니까 뭐 얘가 있고요. 나머지 이렇게 여기서 있는데, 여기는 2점 감점이라면 얘는 3점 감점이고, 근데 얘가 너무 크니까 떡대가, 얘를 제거하면은 57시간인가? 57시간이 되거든. 그 말이 즉슨 주어진 60시간 동안 다 소화가 가능해. 그러니까 하나는 어쩔 수 없이 못 들어. 사이버 청렴 교육을. 그러면은 얘는 필수 1이니까 마이너스 3점 맞죠? 자, 하루 일찍 귀국하게 되면 시간이 10시간이 확보가 되지. 그럼 될 것 같은데 아니지. 72시간이거든. 틀렸습니다. 이거 이렇게 총 2개의 합계 시간으로 접근을 하면 진짜 굉장히 쉽게 보이는데, 이거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됐을 거야. 4월 10일날 일단 얘 듣자. 그리고 다음날 11일날 5에다가 이거 5 덮고 2, 이거 12 더하면 일단 이거 다 돼. 이지랄로 하면 이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나무를 봤을 때는 이 문제 굉장히 까다로워지고, 이렇게 숲을 보면서 접근하면 이 문제 의외로 수월해집니다. 판례와 사례로 다가가는 헌법, 쉽게 배우는 공무원 인사실무. 이거 2개네. 11시간. 하지만 11시간이 아니지. 시험시간까지 포함하면 13시간이지. 총 72시간이랬죠. 그럼 13을 빼면 59다. 6일 동안 들을 수 있는 건 60시간이니까 맞습니다. 정답은 4번. 이것 또한 만약에 요일별로 뭐 접근을 했다면, 야, 그럼 이거 빼니까 이날은 이거 이렇게 해주고 이거 더해주자, 이렇게 하면 이거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모되는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17번 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은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입에 대면 자동으로 전원이 종료된다. 3개 이상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동시 실행 중일 수 없다. 그러니까 메신저가 지금 이거 나눠놔야겠다. 그래야 보기 편하겠다. 총 4가지 이제 카테고리가 있네요. 총 메모리 사용량의 메모리 용량을 뭐 당연히 초과할 수 없겠죠. 1.5GB인데 1.6GB까지 확장 가능하고요. 실행 중인 애플리케이션 이름의 글자 수합이 22자를 초과할 수 없다. 그 말은 최대 22까지 가능하다. 서로 종류가 다른,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가 아니라 반드시 이 종류 중에서는 어떠한 종류는 그러니까 어떠한 종류에 해당하는 그 애플리케이션은 절대 실행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전원이 켜져 있고 6개가 실행 중이다. 바나나톡이랑 카카오톡, 이거 이름 바꿨네, 저작권 때문에. 근데 구한은행은 신한은행이겠지. 컨트리은행은 그거일 거 아니야. CT,
시티가 이제 도시, 시내면 이제 컨트리는 시골 이런 느낌이잖아. 그거네. 녹색 지도는 네이버고, 고글 지도는 구글이고, 이거 쿠키런이네. 텔레그램이고, 나이는 뭐지? 모르겠네. 자, 그러면 일단 메신저는 3개가 안 돼. 근데 잘 봐요. 6개가 실행 중이래. 그럼 여기서 지금 나머지 동그라미 친 거 말고 7개에서 4개가 실행이 돼야 되겠지. 근데 게임, 지도까지 하면은 모든 종류의 애플리케이션이 다 실행되는 거지. 근데 그거 안 된다며. 맞죠? 그러니까 뭐냐면 얘네 4개잖아. 이 중에서는 2개밖에 실행이 안 된다고. 그럼 뭐야? 이 남은 3개 중에서 2개가 반드시 뭐 실행이 돼야 되는데 메신저 이 3개 모두 안 쓴다고 했잖아. 그 말은 뭐야? 컨트리 반드시 실행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메신저 입장에선 이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됩니다. 왜? 3개 이상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따져? 글자 수로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4자, 5자, 9자. 현재까지 4자. 그 다음에 얘 2자. 그 다음에 얘 4자. 근데 얘네 지도 더하면 8자. 7자. 자, 22초가 만드니까 얘가 아니고 얘가 돼야 될 거야, 아마. 9, 4. 일단 현재가 이거잖아. 근데 모노그램까지 하면 17자지. 얘네 둘 중 어떤 거, 가장 작은 얘를 해도 22자를 초과해. 근데 9을 하면 그게 막아. 안 돼. 괜찮아져. 그 상황이 방지된다고. 그럼 9 반드시 실행해야 되겠지. 하나, 둘, 셋, 넷 나왔다. 6자, 15자. 22자까지 가능하다고 했지? 7 더하면 딱 맞죠? 결과적으로 뭐다? 이 지도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1번 봅니다. 9 실행 중 맞고 컨트리 은행 실행 중이기 때문에 2번이 정답입니다. 현재 게임 애플리케이션은 무조건 다 실행되고 있고, 고글지도 안 되고 있고, 미래 스마트폰 메모리가 확장되어 1.6GB. 이거 계산하면 되지 뭐. 700이랑 1200이네. 1550. 환산해줘야겠지. 이거 조심하세요. 1GB라 해서 1000MB 이거 아닙니다. 왜 24 뭐 이런 식으로 따라와냐, 뭐 불만이 있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컴퓨터의 구조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컴퓨터는 비트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이진법이라고 해가지고 2의 배수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2, 그 다음에 뭐야, 16, 32, 64, 128 막 다 이런 숫자대로 가는 거잖아요. 512, 뭐 1024, 2048, 뭐 4096,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 근데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비춰봤을 때 얘가 1기가라고 했잖아. 그럼 뭐야, 1.5기가라며 메모리가. 얘 1기가가 1024죠. 얘 절반은 뭐야? 그냥 그대로 나눠주면 되겠잖아. 이거 그대로 합치면 되는 거잖아요. 1536입니다. 이 정도는 머릿속에서 다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칠판에서 다 그려질 거라고. 근데 1550이래. 얘를 초과했잖아. 그 말은 무슨 뜻이야? 얘를 초과한, 물론 14MB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초과한 건 초과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 비추어 볼 때 1.5로는 안 되니까 당연히 1.6으로 확정했다라는 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자, 18번 보겠습니다. 사물함에 들어있는 돈의 이런 문제가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고, 이건 당연히 실전에서는 보통은 찍는 문제죠. 사실 실전에서 17, 18까지 다 건드리는 사람도 극소수지만 거의 없지만 이 둘 중에서 진짜 하나만 건드려서 맞추는 사람도 대단한 거죠. 자, 25개 사물하면 200원이나 300원이나 빵원 3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좀 돈을 합치면 약간 스토커 비슷한데, 자, 일단 확정이 있습니다. 보면 야, 25개 칸 중에서 딱 2가지만 확정을 시켜줬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색칠된 음영된 대각선 5칸의 합으로 가능한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만치 않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시간이 있고 여유로우면 이거 다 풀려. 그냥 취미 재미로 이렇게 풀겠지. 근데 그게 아니잖아, 실전은. 자, 보겠습니다. 200원이 든 사물함은요, 4개밖에 없다. 왜 발음이 안 돼? 4개밖에 없다고 합니다. 일단 여기서 200원이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300이겠죠. 그 말은 여기선 더 이상 200원이 나올 수 없다. 불가능하다. 거죠. 왜? 100원이 있어야 될 텐데 100원은 안 들어가죠. 하나 확보가 됩니다. 자, 밑에도 볼게요. 여기 200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죠. 300원인데. 자, 여긴 300원이죠. 그 말은 이건 확정이잖아. 100% 이 4칸 중 한 칸은 반드시 200원이 들어가야 된다. 근데 몇 개? 하나. 한 개. 나머지도 보겠습니다. 700원입니다. 만약에 300원이 2개 있다면 100원이 돼서 안 됩니다. 그런데 200원이 들어간다면 200원
200원, 300원. 즉 뭐냐면 여기는 반드시 200원 2개, 그 다음에 300원 하나가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 무슨 뜻이지? 그 말은 무슨 뜻? 이렇게 된다. 얘도 900원이라 자칫하면 200원 곱하기 3하면 600원이니까 여기 300원 하나 해주면 되겠네 할 수가 있겠지. 근데 여기서 그거를 없애버렸죠. 초기 진압을 하잖아. 4개니까 이미 4개가 됐으니까. 그래서 200이 없어. 있을 수가 없어. 왜 이렇게 세부적으로 뜯냐면 이거부터 해야 그나마 우리가 확정할 수 있는 칸을 헤아릴 수 있으니까 한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보겠습니다. 뭐 나머지 가능한 것들을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400원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이 세로에 있는 걸 다 더한 게 400이지. 400이 될 수 있는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왜? 200원, 100원이 없으니까. 200원, 200원 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는 200원이 될 수가 없어.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까요? 만약에 여기 여러분들 200원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400원이라도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 말은 여긴 무조건 0원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소리고요. 만약에 여기에 200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300원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얘는 가능합니다. 얘는 가능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풀 수가 있어. 왜? 여기에 200원이 들어갈 수 없다고. 그리고 여기도 지금 들어갈 수 없는 걸 확인했어. 근데 400원이 돼야 된다고 하잖아. 여기 하나 확정이 됐다고. 이 두 칸은 일단 확정이 됐네. 나머지는 모르고. 자, 그러면 이거 합이니까 여기 0원이네. 고맙네. 왜냐면 5칸 중에 300원이 들어갈 곳을 찾는 것보다 이 4칸 중에 3칸은 반드시 900원이거든. 자, 또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헤아려 볼 수 있는 게 있네요. 왜냐면 이거 500이 다 완성이 됐으니까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다. 자, 그럼 이제 300원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어딘가에 300원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또 우리가 어디를 볼 수 있을까요? 자, 이거 좀 애매하네. 자, 이거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4칸 중에 300원 하나가 들어가야겠지. 근데 여기 300이 들어가면 600이 대신 500이 말이 안 되잖아. 그럼 여기엔 절대 들어갈 수 없다는 소리야. 여기에는 현재로서는 들어갈 수 있겠지. 여기도 들어갈 수 있고요. 현재까지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건 딱 여기까지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얘도 봅니다. 300이잖아. 이 세로의 합이 500이 돼야 되잖아. 근데 여기 300이 들어가면 말이 안 되겠지. 그럼 얘도 여기가 0이 돼야 되겠지. 자, 그럼 게임 끝났다. 300, 300이다. 채워졌다라는 거지. 자, 우리가 벌써 몇 칸을 채웠을까? 그러니까 채우지 않은 칸 수를 세는 게 더 빠르겠네. 6칸 못 채웠고 9칸 못 채웠고 그래도 16칸 채웠다, 그죠? 처음에 2칸이었는데 14칸을 우리가 확보를 했다 이 말이지. 자, 나머지 보면 뭐 나머지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헤아릴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 300원 들어갈 수 있고요. 자, 0원, 300원이었으니까 이 둘 중에 이제 200원 들어가면 되겠지. 근데 이거 봅시다. 여기 만약에 200원 들어가면 이거 말이 안 되잖아. 그럼 얘 안 되겠네. 맞잖아. 그럼 여기 200원 들어가면 되겠네. 오케이. 그럼 나머지에서 여기 300원 하나 들어가면 게임 끝나겠네. 좋다. 이런 거지.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8칸을 지금 못 채웠는데 뭐 더 채워야 되나? 더 채워야 되나가 아니지. 못 채우는 거지. 주어진 조건으로. 말은 바로 해야지, 그지?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확정할 수 있는 게 7, 9, 800원. 자, 그 다음에 이제 13칸이랑 19칸에 들어가는 게 문제인데, 자, 얘는요 300원 들어갈 수 있고요. 200원은 안 돼. 300원 들어갈 수 있네. 왜? 200원 들어가면 500이 말이 안 되니까. 200원은 이제 하나밖에 안 돼가잖아. 얘는 300원 들어갈 수 있겠네. 19번은 얘도 300원 들어갈 수 있잖아. 왜냐면 이렇게 하면 300원 들어가고, 여기 300원, 얘 빵 맞네. 이렇게 됐다. 여기도 빵이고 다 채웠네. 하나, 둘, 셋, 넷, 1, 2, 3, 4, 5, 6 6칸만 못 채우는 것 같은데, 자, 그럼 더할 나위 없어지지. 19, 300 가능합니다. 그럼 이거 둘이 더하면 뭐가 되지? 600, 800, 1400. 5번이 정답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쉽지 않네요. 자, 마지막 보고 넘어갈게요. 올해 2024년 5급 상황 판단 마지막 19, 20 그 부분하고 좀 다르죠? 길죠? 19세기까지 각 지역에서 시간의 기준점은 태양이 머리 위에 있는 시간, 남중고도, 즉 그림자가 없거나 제일 작은 순간이었다. 근데 태양이 새서 뭐 지구가 움직인다 뭐 저저 하는데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분당 약 20km다. 지구의 자전 속도는 조선시대 강릉에서 뭐 저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이렇게 있으면 동해가 있고 뭐 서울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먼저 치고 한양에서 쳤다는 거죠. 약간의 그 시간차가 뭐 있었다 뭐 그랬다는 것 같아요. 자, 철도가 처음으로 만들어졌을 때
영국에서는 이제 표준시를 최초로 제정해 각기 다른 시간을 하나로 묶는 일이 진행되었다. 현재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외국인들이 출입하는 호텔에 그쵸 뭐 세계 시각이 나와 있죠. 표준시 그리니치 표준시 GMT라고 합니다. 존마탱이 아니고 존마탱은 J 있을 거 아니야. 그리니치 민타임이라고 평균시라고 이제 민 약자인데 이거랑 이제 하나가 UTC가 있어요. 유니버셜 T 뭐였지 까먹었다. 아무튼 세계 협정시라고 얘 이제 원자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 원자 그 세슘 시계인가 그거 GMT는 이제 그 천문대 위치를 기준으로 이제 위도를 쪼개가지고 이제 시험 그 뭐야 시각을 판단하는 거고 이런 거 알아두면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 상황 판단에서는 시간 그 시차 계산하는 문제가 빈번히 나오기 때문에 알아둬서 나쁠 거 없어요. 쉽게 말해서 이제 예전에 그 그리니치 천문시가 적용되기 이전에는 그 철도역에 이제 시간을 이렇게 적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철도역 기준으로 이제 왔다 갔다 했다. 왜냐면 그 기준이 없으니까 그걸 좀 말하는 것 같아.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분당력 20km 아닌데 지구의 반지름이 뭐 이런 것이 상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6371km가 맞을 거야. 이 정도 되거든요. 지구가 완전한 원형은 아니지만 찌그러진 그 타원형 비슷한데 그래도 그냥 원형으로 보니까 반지름도 쓰고 곡률도 쓰고 이러는 건데 어찌됐건 우리가 이제 원의 둘레를 원주라고 하죠. 2파이 r 반지름이니까 2를 곱하고 파이는 이제 3.14로 우리가 보통 많이 알고 있죠. 얘 이제 더하면 6.28이거든 6.3으로 보고 얘 한 6300으로 보면 66에 36에서 1800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거 거의 4만 가까이 되거든요. 정확하진 않아요. 뒤에 뭔가 숫자가 따라올 거야. 근데 제가 계산기가 아니라서 거기까지 계산을 못하겠고. 그런데 분당 20km면요 이거 다 도는데 2000분이 걸려.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하루는요 1일은 1440분입니다 맞나? 맞지. 24시간이니까 뭔가 아니죠. 더 돌아야 된다 이런 느낌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고 제가 알기로는 28입니다 27점 몇이었던 것 같은데 그 책에서 봤을 때가 맞을 거야. 28이 맞아요. 왜냐면 28이면 분당 28이면 이제 문제랑은 좀 전혀 관계없는데 이거 계산하면 되지 뭐. 이거 계산하면 나옵니다. 2880에 28,800에다가 8 곱해주면 되죠. 8000에다가 한 11,000 어쩌고저쩌고 되겠지. 이거 더하면 4만 가까이 나오죠. 맞죠? 상식으로 알고 다니면 나쁠 거 없습니다. 19세기 조선에서 60km라면 분당 20분이니까 당연히 3분 차이가 맞겠죠. 이거 아까 나와 있잖아. 기준으로 했다고. 철도회사의 기준 시간에 따라 열차를 운행했다. 70년대? 그치. 전 세계 도시별이 아니라 그 기차역 기준 시간. 표준시는 아닙니다. 영국입니다. 1번이 정답이고. 자, 시차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겠지. 자, 어쨌든 상황을 판단했을 때 A도시 시간 기준으로 갑이 C도시 도착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각은 굉장히 좀 까다롭죠. 그래도 풀어야겠지. A도시는 B도시보다 40분 먼저 정오가 되고, 그러니까 즉 A도시가 동쪽에 있다는 거잖아. B보다. C도시는 C도시보다는 10분 늦게. 거리 차이를 약간 고려하면 뭐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서, 동, 그건 안 쓸게요. 그래서 40분. 이 시차가 중요한 거니까. 됐다. 자, 두 가지 그 기차역이 나오네. A도시 시간을 기준으로 열차를 운행하고 A에서 B로 가는데 매시 정각과 30분, 1시간 이제 두 개 이제 가는데 3시간. 얘는요 C를 기준으로 B 여기서 이제 들어가는 거지. 15분 45분에 출발해서 4시간 반. 자, 갑은요 A도시의 역에서 A도시 시간을 기준으로 7시 40분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얘 시간으로 8시에 출발한다. 그러니까 정각에 출발하니까 8시에 가. 왜냐면 그 가장 빠른 시간이잖아. 그 여기서 이제 08시에 출발해야겠네. 여기로 가는 거를. B도시를 갔다고 하니까. 3시간 걸린다고 했죠 아까.
11시가 11시 이제 가겠네. 얘는 뭐야? 40분 느리잖아. 현재 이거잖아. 결과적으로 여기 3시간 더 하면 뭐냐면 결국 A가 B를 도착했을 때 A 도시 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11시가 돼야 되는 게 맞지만 B 도시 시간 기준으로는 10시 20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입니다. C로 가는 것까지 우리가 봐야 되잖아. 자, 캐리어죠. C 도시 시간을 기준으로 열차를 운행한대요. BC 시간이 아니라. 그래서 15분 45. 왜냐면 BC 시간으로 간다면 어쩔 수 없네. 10시 45분에 출발하겠네. 이 지랄이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자, 10시 20분이라고 한다면 50분이잖아. 그럼 얘 입장에서는 11시 10분이야. 잘 봐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캐리어는요 15분에 출발한다며. 잠깐만, 그럼 5분만 지나면 되겠네. 왜? 최단 시간을 물어봤으니까. 아, 그럼 뭐야? 아, B도시 시간 기준으로는 10시 25분에 출발하는 거구나. 자, 4시간 반 걸린다며 C까지 가는데. 오케이. 그럼 더해. 뭘 고민하고 있어. 오케이. 하지만 C도시 시각으로는 50분이잖아. 아, 잠깐만요. 이거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잖아. 아까 이게 지금 B도시 시각 기준으로 14시 55분에 도착한 거잖아. 근데 A도시 기준으로 물어본 거죠. 그럼 여기다 40분 더 하면 게임 끝나는 건데 35분 4번이래. 그러니까 그게 좀 헷갈리면 C까지 완전히 가서 A로 변환을 해도 뭐 큰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바로 한 번만 더 해주면 되니까. 자, 그러면 50분이잖아. 그럼 결국 C도시에 4시간 반 걸려서 도착했을 때 이건 B도시 기준 시각이잖아. 40분을 더하면 15시 45분 아니야? 50분이니까 45분이 된다. 하지만 문제에서 물어본 건 A도시 시간 기준이니까 10분 더 빨리 가니까 얘가 나오더라 라는 문제라는 거죠. 정답은 4번. 그러니까 이게 왜 시차 문제가 까다롭고 어렵냐면 대한민국이라서 그래. 대한민국은 땅이 그렇게 넓지 않아서 모든 지역의 시간이 사실 정밀하게 차이가 나겠지. 근데 아니잖아. 다 똑같은 시간을 이제 공용하잖아요. 대한민국이 몇 시였지? 아, 까먹었다. 관심이 없어서. GMT 플러스 9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잘 안 와닿을 수 있어. 하지만 뭐 근데 중국이나 그다음 미국 이렇게 땅덩어리 큰 뭐 유럽 이런 나라들은 아무래도 그 시차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덜 우리보다는 좀 약간 덜 와닿는, 그러니까 약간 좀 익숙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죠. 그래서 어찌됐건 4번이 정답을 확인을 했고요. 자, 여기까지 2017년 시행되었던 5급 공채 PSAT 상황 판단 첫 번째 1번부터 20번에 해당하는 해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